경남 창원의 골목길, 아침 햇살이 낙엽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유정우는 마당에 수북이 쌓인 단풍잎을 천천히 쓸고 있었다. 소리가 바삭바삭하니 괜스레 정이 갔다. 이 계절이 지나면 아들도 다른 이름으로 불릴 날이 오겠지.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날 정훈의 손끝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바로 오늘 아들 유지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훈은 빗자루를 멈추고 돌아섰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들이 커다란 가방을 양손에 들고 서 있었다. 벌써 도착했냐? 기차는 괜찮았고? 네, 생각보다 사람도 없고 조용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추운 아침에 또 마당부터 치우시네요. 정우는 멋쩍게 웃었다. 몸이 먼저 움직여 버리더라. 유지호는 올해 38. 늦게 취직했지만 서울의 한 공기업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아들이었다. 정우는 외아들을 혼자 키워냈다. 아내는 지호가 10살 때 세상을 떴다. 그 이후로 그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몇 달 전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혼을 생각 중이에요. 정우는 웃으며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자 방에 들어와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여자 쪽 부모를 직접 만나게 되는 날이다. 장소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 여자 쪽이 예약을 해뒀다 했다. 예비 며느리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부산에 산다고 했다. 지호야, 너는 상대 부모님 어떻다고 생각하냐? 차에 오르기 전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말이 좀 직설적이세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솔직하시다고 보면 되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엔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아들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존중을 표현하는 건 아니니.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대방이 먼저 와 있었다. 정우는 옷매무새를 다시 다듬고 미닫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는 밝게 인사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마주한 모습에 잠시 당황했다. 예비장인은 운동복 차림, 예비장모는 등산용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물론 깔끔하긴 했지만 호텔의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아이고,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비 장인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소주 한 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견례 땐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식전에 한잔 하시죠. 정우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려 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무례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비 장모가 무언가를 꺼내 정훈 앞에 내밀었다.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작은 상자가 정훈의 앞에 툭 놓였다. 이거요, 예단 대신이에요. 요즘은 이렇게들 해요. 직접 들고 오는 것보다 낫죠. 정훈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은행 입금 영수증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아, 예단을 이렇게. 네. 저희는 실용주의라. 허례허식 싫어해서요.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앞으로 몇 번 더 이런 예상 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정우는 유리잔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예비 장인이 먼저 한 잔을 따르더니 소리내어 말했다. 자, 사돈. 오늘은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없이 사람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우는 미소 지으며 잔을 기울였다. 그렇지요. 결국 사람 보고 사는 거지요. 말은 그리했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어딘가 걸렸다. 낯선 복장, 편한 말투, 예단을 대신한 입금 영수증. 겉보기엔 소탈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예비 장모는 물잔을 비우며 말했다. 근데 저희 연희가요. 사실 귀하게 자란 애예요. 저희가 아주 곱게 키웠어요. 그렇겠지요. 간호사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착실하신 것 같더군요. 그럼요. 연희도 6천은 모아놨어요. 혼수는 저희가 일괄로 맡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집은 사돈댁에서 하시겠죠? 예비 장모의 말투엔 물음표가 없었다. 이미 정해진 답이라는 듯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다. 정우는 찬물이 목구멍에 걸린 듯 멈칫했다. 아들이 모아둔 1억에 자신이 준비한 1억 8천. 처음부터 전세나 소형 매매로 시작하려고 했다. 분명 아들과도 그런 방향으로 정리했었다. 아, 저희도 당연히 준비 중입니다. 다만 양쪽 직장 위치 고려해서 중간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서울이면 좋겠네요. 예비 장모는 다시 한번 웃었다. 연희는 인천은 싫다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지겹대요.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건 조율이 아닌 통보였다. 그때 예비 장인이 다시 잔을 들며 말했다. 사돈댁은 퇴직하셨다 하셨죠? 그럼 지금은 일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세무사 일을 접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께 회계 기초나 한자 좀 가르칩니다. 아하, 그럼 수입은 없으시겠네요? 네. 거의 소일거리 수준입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지호한테 부담 가는 일은 없겠죠? 예비 장모가 잽싸게 물었다. 정우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후 대비는 충분히 해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산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 다행이네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우리 연희가 성격이 좀 속상한 건 못 넘기는 스타일이라. 말끝마다 은근한 선 긋기. 아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정훈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유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님. 저는 아버지께서 결혼 자금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저도 1억 정도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든 매매든 연희랑 상의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예비 장모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그런 건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연희는 아직 부모랑 같이 살잖아요. 사돈댁도 결혼 한 번이시고. 정우는 순간 손에 쥔 잔이 미끄러질 뻔했다. 결혼 한 번. 그 말 속엔 편부 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순간 예비 며느리 연희가 어머니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 얘긴 좀. 하지만 예비 장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른들끼리는 다 알아야죠. 사고든 병이든 뭐든. 유전이라도 있으면. 정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낙엽을 쓸던 아침,
설렘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정우는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분명 솔직한 성격이라던 상대였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건 예의라는 걸 모르거나 굳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사돈, 화내실 거 없어요. 뭐든 미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비 장모는 웃으며 덧붙였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건 가문끼리 만나는 일 아닌가요? 사람만 보고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죠. 정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얼 더 말하면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 유지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등록금 한 번 밀리지 않게 해주셨고, 제가 지금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옆에서 한결같이 지지해 주신 분입니다. 유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또렷했다. 결혼 준비도 다 제가 아버지께 부탁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희랑 저는 모든 걸 반반으로 하자고 얘기했었고요. 말끝이 단단했다. 그 순간 정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당하면서도 어딘가 아픈 표정이었다. 그러자 예비 장모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사돈. 아들이 너무 나섰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얘기할 때 끼어드는 것도 예의라 배우나 봐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쪽이 말씀하시는 예의라는 게 상대 자식 흠집내는 걸 포함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비 장인이 그제야 말에 끼어들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마시고요.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예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 예비 장모는 팔짱을 끼며 한마디 더 던졌다.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저희 연희가 모은 돈이 6천이고 혼수로 2천. 도합 8천인데 사돈댁은 그보다 많은 1억 8천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그걸로 전세하신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아니, 37살이면 그 정도로 시작하는 건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그 나이 먹고 아직 집 하나 없는 신랑감이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겠어요? 그 말에 유지호가 벌떡 일어섰다. 그만하세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컸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들은 순간 멈춰섰지만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예비 장인은 재빨리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아이, 젊은 친구가 예민하네. 요즘엔 다 대출받아 시작하지, 뭐. 사돈도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셨으면.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야, 나가자. 예비 장모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도망치시겠다는 거예요?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아침 단풍잎을 쓸던 손끝의 따뜻함이 이 순간엔 사라져 있었다. 이 결혼이 시작이라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서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랐다. 그들이 방을 나서자 예비 며느리 연희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깊숙이 숙였다. 그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였다. 호텔 복도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빠르게 엇갈렸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고 유지호는 그 옆에서 헛기침만 몇 번 삼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둘 사이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묘한 정적이었다. 무너진 예의를 추슬러야 할 시간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던 계단 아래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냐? 잘 모르겠어요. 유지호는 멍한 얼굴로 대답했다. 목소리엔 진이 빠져 있었다. 정우는 잠시 아들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다가 벽에 기대듯 섰다. 이런 자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저도요. 연희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부모님은 정말 아버지도 들으셨죠? 저런 소리 평생 들어야 한다면.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유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동안 묵묵히 잘 버텨온 아들. 학비 한 번 안 밀리고 새벽 알바를 뛰면서도 한 번도 불만을 내비친 적 없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던 자신이 미웠다. 지호야. 정우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아들이 고개를 들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말이야, 너 시집살이 시킬 생각으로 키운 거 아니야. 네. 어디 가서 내가 누구보다 못한 사람처럼 대접받으며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한다. 정훈의 말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유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말없이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말했다. 결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그만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둘러싼 세계까지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면 그게 맞는 선택일까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옆에 와서 함께 앉았다. 사람은 좋은데 부모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지. 결혼은 결국 가족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더라. 정우는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나는 내 편이다. 무조건. 아버지.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해. 연희랑 이야기 잘 해보고. 근데 그 애가 오늘 그 자리에 아무 말도 안 하던 건 좀 아쉽긴 했다. 유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 쪽을 향해 손짓했다. 일단 가자. 이 기분으로는 더 못 있겠다. 차 안에서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공기가 차창 밖 풍경처럼 흘러갔다. 그러다 유지호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연이었다. 계속 오는 전화.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받지 그래. 지금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야. 네. 만약 내가 지금이라도 연희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아빠는 반대 안 한다. 진심이세요? 그래.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더라. 오늘 같은 날도 그 애가 내 편 못 들어주는데 결혼해서는 어떨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차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맴돌았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정은 아들의 몫이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차가운 비가 한 차례 내리고
창원의 하늘엔 늦가을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유정우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낙엽을 쓸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조금 걱정스러웠다. 가끔 방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면 말없이 먹고 다시 놓여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정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조용하던 방에서 문이 열렸다. 유지호가 손에 휴대폰을 든 채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저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말없이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짙은 공기가 조용히 흘러나갔다. 밖은 서늘했다. 유지호는 마당 한켠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댔다. 잠시의 신호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지호야, 이제야 전화 받네.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응, 며칠 좀 생각했어. 그래서 결론은? 조용한 침묵. 유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뜩 흐린 회색빛이 그의 눈에 담겼다. 연아,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연희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눈물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이토록 차분한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그 집안이 너를 삼키는 게 보였어. 부모님 말씀 하나에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거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어. 유지호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연아,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그 둘을 지키기 위해선 서로가 같은 편이어야 돼. 오늘은 너 혼자 있었고 나도 혼자였어.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면 그 어떤 문제도 못 버틴다.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듯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너무 미안해. 나도 그날 그러고 싶지 않았어. 이해해. 그렇지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상처가 클 거야. 응. 좋은 사람이야, 넌. 나랑 안 맞는 것뿐이야.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마. 너도. 그 말과 함께 통화는 끝났다. 유지호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는 끝났지만 감정은 여전히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 불이 켜졌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찬물을 데웠다. 잠시 후 마주 앉은 부자는 묵은 숨을 함께 토해냈다. 파혼했다. 잘했다. 둘 사이엔 설명도 분석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수백 번의 마음이 오갔다. 정우는 찻잔을 건넸다. 이걸로 끝은 아니다. 내 앞날은 계속될 거다.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인생은 길고 재밌어. 유지호는 조용히 웃었다. 당분간은 아버지하고 자주 밥 먹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래. 아버지도 그게 제일 좋다. 창밖엔 잔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낙엽이 잔물에 휘말리듯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흘러갔다.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차가운 비가 한 차례 내리고 창원의 하늘엔 늦가을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유정우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낙엽을 쓸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조금 걱정스러웠다. 가끔 방문 앞에 밥상을 놓아두면 말없이 먹고 다시 놓여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정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조용하던 방에서 문이 열렸다. 유지호가 손에 휴대폰을 든 채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저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말없이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짙은 공기가 조용히 흘러나갔다. 밖은 서늘했다. 유지호는 마당 한켠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댔다. 잠시의 신호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지호야, 이제야 전화 받네.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응, 며칠 좀 생각했어. 그래서 결론은? 조용한 침묵. 유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뜩 흐린 회색빛이 그의 눈에 담겼다. 연아,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연희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눈물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이토록 차분한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그 집안이 너를 삼키는 게 보였어. 부모님 말씀 하나에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거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어. 유지호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연아,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그 둘을 지키기 위해선 서로가 같은 편이어야 돼. 오늘은 너 혼자 있었고 나도 혼자였어.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면 그 어떤 문제도 못 버틴다.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듯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너무 미안해. 나도 그날 그러고 싶지 않았어. 이해해. 그렇지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상처가 클 거야. 응. 좋은 사람이야, 넌. 나랑 안 맞는 것뿐이야.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마. 너도. 그 말과 함께 통화는 끝났다. 유지호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는 끝났지만 감정은 여전히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 불이 켜졌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찬물을 데웠다. 잠시 후 마주 앉은 부자는 묵은 숨을 함께 토해냈다. 파혼했다. 잘했다. 둘 사이엔 설명도 분석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수백 번의 마음이 오갔다. 정우는 찻잔을 건넸다. 이걸로 끝은 아니다. 내 앞날은 계속될 거다.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인생은 길고 재밌어. 유지호는 조용히 웃었다. 당분간은 아버지하고 자주 밥 먹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래. 아버지도 그게 제일 좋다. 창밖엔 잔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낙엽이 잔물에 휘말리듯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흘러갔다.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늦봄이 다가왔다. 창원 골목길엔 라일락 향이 은은히 퍼졌고 정우는 마당 가장자리에 심어둔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버지. 유지호가 익숙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정우는 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밥 먹자고? 아니요.
오늘은 누굴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정훈의 손이 멈췄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단어가 마음속에서 슬며시 되살아났다. 소개. 만난 지는 얼마나 됐냐? 한 세 달쯤요. 문화재단에서 연계된 프로젝트로 같이 일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뭐 하냐? 도서관 사서예요. 고요한데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웃을 땐 되게 따뜻하고요. 유지호는 어딘가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였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아들의 표정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이 있었다. 지난번엔 설렘이었지만 이번엔 안정감이었다. 알겠다. 어디서 보자고 하디? 여기 창원에서요. 가까운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혹시라도 또 서울이니 인천이니 하면 아버지 불편하실까봐. 정우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번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더 깊어진 것 같다. 전에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던 거죠. 해가 지고 두 사람은 함께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이번엔 정훈도 서두르지 않았다. 손톱에 낀 흙만 정갈이 털어내고 지난번 상견례 때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다. 하지만 구두는 바꿨다. 새로운 마음에는 새 신이 어울리는 법이었다. 한정식 집안 소박한 방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던 여성이 정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조용한 말투, 그리고 떨리는 미소. 정훈은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저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훈은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부드럽게 흘렀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계셨고 상견례도 차근히 준비하고 싶다는 말이 오갔다. 우리 집 사정도 제 성격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 없지만 대신 제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호 씨랑은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다. 이전엔 겉으로만 반듯한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막혔는데 지호 씨랑 있으면 숨이 트여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따랐다. 숨이 트인다는 건 좋은 말입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식사를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초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분 같더라. 저도 그래요. 그래. 그럼 됐다.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차로 향하는 길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혹시 또 겁나진 않으세요? 겁날 게 뭐 있냐? 사람 일은 어차피 다 변수잖아. 중요한 건 내가 현명해졌다는 거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인연 앞에서 이번엔 더 단단해진 심장으로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날 아침 유정우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이불을 정리하고 마당으로 나가 국화 화분에 물을 주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마치 오늘이라는 날을 축복이라도 하듯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유지호가 들어왔다. 감색 셔츠에 은은한 체크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말쑥하지만 과하지 않은 오히려 편안해 보이는 차림이었다. 정훈도 같은 색 계열의 재킷을 꺼내 입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손톱 끝까지 깔끔하게 다듬지 않았다. 사람이란 건 조금 비워둬야 숨이 트이는 법이라는 걸 요즘 들어 자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상견례였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압박도 없었고 계획표도 없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식사 한 끼 하러 가는 날 같았다. 약속 장소는 창원의 한 조용한 가정식 레스토랑. 대화도 분위기도 따뜻하게 흐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다. 단정한 차림의 부부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정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먼저 와 계셔서 민망합니다. 저희가 가까워서요. 아닙니다. 덕분에 저희도 여유롭게 올 수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그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 딸이 많이 차분한 성격이라 걱정도 했는데요. 지호 씨랑 있으면 사람처럼 웃더라고요. 정우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 처음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엔 따뜻한 불이 있더군요. 우리 지호가 그 불로 다시 데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유지호가 쑥스러운 듯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식사 중간 그녀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시죠. 급할 것 없고 두 분이 맞춰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는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맞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도 한 걸음 뒤에서 봐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과거의 상견례처럼 계산서처럼 나열되는 숫자도 없었고 갑을 관계처럼 나눠진 역할도 없었다. 그저 같은 온도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자식을 믿고 미소 지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쯤 정우는 그녀의 부모님께 작게 인사했다. 오늘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사돈 어르신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능한 자리였죠. 그 말에 정우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마치 지난 계절의 씁쓸함이 모두 정리된 듯한 기분이었다. 식당을 나서며 유지호가 물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정우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이번엔 웃고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스스로 너를 지킨 덕분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늘도 있었고 햇살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함께 걸어가는 지금 이 길이 인생 그 자체였다.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을 잘 만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구나. 혼수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